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피해 협력사 사건 일지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꽤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매일매일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이 절망의 시간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공정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려고는 했습니다만은 특히 인력 부족 등등으로 신고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서면 미교부 건에 관해서는 16건 조사를 마치고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안도 사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서면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죠. 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안건 상정했습니다. 네. 최근에 의원실에는요, 이 서면 미교부에 대해서 위원회 상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대우조선 해양 내부 공문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대우조선의 경영기획부가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공정위가 전방위적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할 것이니 향후에는 사전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도록 주의하라. 각별히 주의하라. 또 이후에는 사후계약견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 공문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달라. 이런 내부 공문, 이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사실 이런 공문을 미뤄보면은 결국은 이 관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정의 조사 제재를 앞두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어 예. 보이거든요. 예. 예. 사실 1년이 넘게 이 조사가 좀 미뤄지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조사할 거리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 2차 민원건 서면 미교부 건만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데 1차 민원건도 잘 다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조양에서는 이 굉장히 독특한 원단위표를 가지고 예. 이 공사대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어떻게 갑은 알고 있는 기준표를 을은 모릅니까? 이 을이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계약이 가장 전혀 큰 문제가 불만 안 사안 됩니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이게 예. 불만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계약에 필요한 원단표를 계약 당사자에게 협력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계약서 교부는 하도급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무 사항이고요. 그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사 대금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기준표입니다. 예. 예. 이 원단위표를 제공을 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서면 미교부 이외에 대금 미지급과 대금 감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제 얘기는요. 예. 대금 결정 과정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원단위표를 전혀 한마디로 뭐냐면 시수표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금이 이런 식으로 왜 결정이 났는지 이 결정 과정에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따져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대우조선은 원단위표에 의거해서 공사대금은 아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원단위표를 대우조선 해양만 갖고 있으니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의 정보는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결서를 작성할 때 충분한 정보를 의결서에 담음으로써 협력사에도 안 주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이거를 안 갖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거 문제죠. 그거 역시 신고 대상 중에 계약 하나고요. 과정에서 네, 그렇죠? 예,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1차 민원에서 기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공정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래 오늘 참고인으로 모시고자 했던 분들이 증언할 내용. 저도 사실은 김한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알지만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성희 사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피해 구제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지켜보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불법 비자금 조성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2012년 부사장 지급용으로 공사대금에 8천만 원을 추가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 8천만 원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수표로 돌려받았다. 이것도 저는 수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표를 추적하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나니까 미행 차량이 붙더라. 그래서 이것을 차량 블랙박스로 녹음을 해놨다. 오늘 다 이 내용을 오셔서 참고인께서 진술을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만은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은 검찰 수사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검찰 수사의 영역이겠죠. 근데 어쨌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내용도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공정위에서 검찰 수사 의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송사의 그 갑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사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듀스 101 해서 이렇게 선발 프로그램 같은 것 같아요. 예.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2016년에 그 약관과 관련해서는 시정 조치를 한 차례 했고 그래서 CJ ENM이 약관을 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면 미교부와 같은 계약을 먼저 하고 먼저 그 일을 하고 먼저 촬영을 하고 계약을 하는 제작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는 그런 그 갑질이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작 결정을 먼저 다 하고 그래서 일지를 보시면은요 미팅 당시에 이미 제작 결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팅하는 장면도 녹화해서 방송에 사용할 것이니 메이크업을 다 해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촬영 공지가 17일인데 계약서는 이메일로 21일 날 오고 답을 23일까지 회신을 하라고 얘기하고 26일 날 방송 촬영에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계약서는요 그냥 촬영 전에 다급해서 검토할 여지도 없이 그냥 준 겁니다. 이런 갑질이 여전히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CJ ENM은 그나마 약관을 바꿔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같아요. 이 계약서가 전달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지. 근데 이게 다른 방송사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아예 미리 찍고 탈락한 팀에 대해서는 탈락한 팀을 계약서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거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각서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이 유출될 경우 1억 원이다. 1억 원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각서까지. 그리고 이런 각서를 연예인만 보게 하고 소속사는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진도 촬영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각서 이거 효력이 있는 겁니까? 강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효 내지는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에는 가불관계 구조가 워낙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계약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계약서와 관련된 갑질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